안녕하세요. 한해솔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이벤트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 바른경제TV의 우주 대스타죠. 유지윤 수석 전문가와 김승회 운용사업 부장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자, 강연회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강연회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신청자 중 당첨된 50분께 귀한 시간 정성껏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강연회와 함께 맛있는 식사도 제공될 예정이고요. 일정과 장소는 당첨된 분들께 개별 문자로 정보 드리겠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 놓치지 말고 참여해서 뜻깊은 시간 가지시길 바랄게요. 네, 8월 7일 증시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는 주간 실업지표 개선과 기술적 급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는데요. 1시 20분 현재 국내 시황을 살펴보시면 우선 코스피, 뉴욕 증시 훈풍을 이어받아서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2349선에서 출발해서 장 초반 2362선까지 올리더니 급격히 흘러내리기 시작했고요. 현재 전거래를 대비해서 4포인트 내린 2338.61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인데요. 마찬가지죠.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859선 위로 올라섰고요. 그 뒤에 가파르게 빠진 것 좀 보이시죠? 10시 반경부터 다시 올렸다가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면서 현재 1.59포인트 내린 852.53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 기관 수급 엄청 빠져난 거 보이세요? 지수 레벨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6,875억 원 가량을 팔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내는 모습이지만 지수를 올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이 1,200억 원 넘게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팔아치우는 상황입니다. 잠시 쉬어갈 수 있다는 거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 뉴욕 증시 다 너무 달려왔잖아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넘어가서 오늘의 특징주 같이 볼게요. 우선 대한항공 우선주가 상한가에 진입했는데요. 대한항공과 한진칼 우선주 등 계열사 관련주들 모두 강세입니다. 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덕분인데 자세한 내용은 키워드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2차전지 소재업체 솔브레인 홀딩스와 분할 재상장한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솔브레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에 필요한 소재를 개발하는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돼 설립된 법인이고요. 분할 후에 존속회사는 솔브레인 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자, 다음은 SK이노베이션인데요. 자회사 IPO와 또 2차전지 동시 겹경사에 오늘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회사 SK아이테크놀로지의 IPO 기대감이 모해서로 쏠리는 모습인데요. SK아이테크놀로지는 배터리 분리막 업체로 기업가치 5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2차전지 관련주의 날입니다. 파죽지세 LG화학은 오늘 70만 원 돌파한 이후로 계속 상승 중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제치면서 시총 4위에 올라섰습니다. 이 밖에 AFW, 탑엔지니어링, 포스코케미칼, E&D, LNF, 에코프로 BM 등 관련주 모두 급등세인데요. 2차전지 테마의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의문이네요. 네, 다음은 서울바이오시스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코로나19 살균력이 입증된 바이오레즈라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고 또 고객사의 본격 공급이 시작되면서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차별화된 살균력 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젠과 같은 성장 흐름 기대하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카페24는 온라인 쇼핑몰 솔루션 업체인데요. 언택트 수혜주로 전자상거래 매출이 늘면서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이에 20% 넘게 쏘아 올렸습니다. 네, 이제 오늘 시장 키워드 만나볼까요? 대한항공, 전 세계 유일한 흑자. 대한항공이 여럿을 놀래켰습니다. 진짜 코로나19로 항공업계 어려운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일 텐데요. 이 와중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겁니다.
심지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 홀로 흑자를 낸 대단한 기록입니다. 여객 수요 감소로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감소한 1조 6,909억 원에 그쳤지만 영업이익을 보시면 1,485억 원을 올리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당기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1,624억 원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글로벌 주요 항공사 실적을 얘기해 보자면요. 미국 아메리칸 항공은 2분기 2조 5천억 원 영업 손실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냈고요. 에어프랑스도 영업 손실이 6조 2천억 원에 달해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대한항공이 나 홀로 흑자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바로 화물 부분인데요. 평소 전체 매출에서 화물이 차지하던 비중이 20% 안팎이었는데 올 2분기에는 70% 이상을 책임졌습니다. 코로나19로 위생용품을 비롯한 항공 화물 수요가 늘었고요. 전 세계적인 노선 축소로 화물 단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덕분에 2분기 화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4.6%나 급증했습니다. 여객기 운항이 이렇게 급감하니까 여객기 하부에 화물칸을 통한 화물 수송을 포기하고요. 아예 화물기 운항에 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물 수송이 극대화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화물 운송에 매달린 모든 항공사들이 무조건 흑자로 돌아선 건 아닙니다. 실제 대한항공과 비슷한 노선에서 화물기를 운항한 캐세이 퍼시픽은 화물 운송 실적이 전년 대비 24% 감소했고요. 에미레이트 항공과 루프트 한자 모두 지난해보다 감소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한항공만 화물 운송에서 힘을 냈을까요? 자, 전문가들은 그 비결로 조 회장의 위기 대응 전략이 한 수 위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여객 수요의 장기 침체와 또 항공사 과잉 경쟁으로 고객 환경이 뒤바뀐 상황에서 보잉 777F와 보잉 747-8F 등으로 고효율의 화물 기단을 구축한 것도 조 회장의 선구안이었고요. 대한항공 내부적으로 지난 2016년 30대였던 화물 기단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자는 건의가 나왔을 때도 안 된다면서 경영진을 설득한 것이 조 회장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조 회장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3월부터 국제선 운항이 막히자 유휴 여객기의 화물칸을 이용해서 화물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자며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고 하네요. 이를 계기로 대한항공은 화물 공급선을 더욱 다각화하면서 고객들을 적극 유치할 수 있었고요. 동시에 여객기 주기료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까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주기료가 뭐냐면 자동차를 주차하면 주차료를 내듯이 비행기를 공항에 주차하면 주기료를 냅니다. 네, 그렇다면 3, 4분기에도 이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대한항공은 대형 화물 기단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코로나 방역 물품이나 전자상거래 물량, 그리고 반도체 장비, 자동차 부품 등을 적극 수송한다는 전략인데요. 하반기에 애플 아이폰 12, 그리고 삼성전자 갤럭시 5종 등 물량 출하가 또 본격 시작되고 여객기 하부 화물칸 공급도 여전히 전무해서 화물 운임도 8, 9월 급등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 대한항공에는 계속해서 호재가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강한 생존 능력을 보여준 대한항공이 좀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기록하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수조원대 영업 적자를 내고 있는 글로벌 항공사 대비해서 경쟁력을 확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대한항공 우선주가 상한가 진입했고요. 대한항공은 장 초반 급등세에 비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상황입니다. 한진칼과 한진칼 우선주 모두 장시 시작할 때에 비해서는 모두 떨어진 모습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브리핑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강한 비 소식 들어와 있으니까요. 추가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